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김용빈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배시 프로그래밍, 그 중에서도 리디렉션과 중괄호 확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 적절한 예제를 직접 실습해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리디렉션 문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시의 표준 스트림 개념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배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모든 입출력은 다음의 세 가지 스트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표준 입력은 키보드를 통한 사용자의 입력 또는 파일 입력을 처리합니다. 표준 출력은 명령어의 실행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표준 에러는 명령어 처리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들은 시스템에서 숫자로 구분된 파일 디스크립터로 관리됩니다. 표준 입력의 디스크립터 번호는 0, 표준 출력의 디스크립터 번호는 1, 표준 에러의 디스크립터 번호는 2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입출력 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 꺽쇠 하나는 출력 리디렉션을 나타냅니다. 꺽쇠의 왼쪽에 명령어를 쓰고 오른쪽에 출력될 위치를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파일 이름을 적으면 그 파일에 명령어의 실행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이름을 적으면 그 파일을 새로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 A와 B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때 ls 명령어를 사용하면 A와 B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것입니다. 이제 꺽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에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았고 test.txt 파일에 ls 명령어의 실행 결과가 저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꺽쇠를 2개 쓰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역시 출력 리디렉션에 해당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문법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꺽쇠 하나를 쓰는 것이 파일을 덮어 쓴다면 2개를 쓸 경우 내용을 추가시킵니다.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A와 B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었던 test.txt 파일이 hello라는 문자열로 덮어 써졌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을 꺽쇠 2개를 사용해서 test.txt 파일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파일이 덮어 써지지 않고 헬로 밑에 0빈이 추가된 모습입니다. 왼쪽 꺽쇠 한 개는 입력 리디렉션을 나타냅니다. 바로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WC 명령어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WC 명령어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글자 수와 줄 수, 바이트 수를 출력합니다. 이번엔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용자의 입력이 아닌 test.txt 파일을 입력값으로 받아 글자 수와 줄 수, 바이트 수를 출력했습니다. 오른쪽 꺽쇠 한 개에 숫자 2가 붙어 있는 경우 스탠다드 에러를 리디렉션합니다. 여기서 숫자 2는 표준 에러의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출력 리디렉션을 나타내는 오른쪽 꺽쇠 옆에도 사실은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던 것입니다. 숫자 2의 오른쪽 꺽쇠 1개와 함께 AND 1을 써주는 것의 의미는 표준 에러를 표준 출력이 향하는 곳으로 리디렉션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꺽쇠 앞에 AND 하나만 쓰면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를 함께 리디렉션 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문법은 의미상 유사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명령어 순서를 의도에 맞게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예제를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문법은 배씨를 제외한 다른 셀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법은 출력을 무시하는 문법입니다. 명령어의 출력을 def null로 리디렉션 하라는 의미인데 일종의 쓰레기통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하나씩 실습해 보겠습니다. 앞선 실습에서 A와 B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ls abcd를 실행하면 보이는 것과 같이 A와 B 그리고 에러 메시지 두 개가 출력됩니다. 터미널에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A와 B는 표준 출력으로 처리된 결과고 에러 메시지 두 개는 표준 에러로 처리된 결과입니다. 다음 두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출력 리디렉션을 out.text로 설정했을 때는 에러 메시지 두 개만이 남아있고 A와 B는 out.text에 저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러 리디렉션을 err.text로 설정했을 때는 에러 메시지 두 개가 err.text에 저장되고 A와 B는 그대로 터미널에 출력된 모습입니다. 다음 두 명령어는 에러 리디렉션의 방향을 출력 리디렉션과 같게 할 경우 순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꺽쇠 and1을 먼저 쓸 경우 에러 메시지는 그대로 출력되고 all 0.text에는 A와 B만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력 리디렉션을 all 0.text로 한다는 정보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꺽쇠 and1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꺽쇠 and1을 나중에 써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all 1.text의 에러 메시지와 A와 B가 모두 저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명령어 순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d 꺽쇠를 사용하면 바로 위에서 사용한 명령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출력 리디렉션을 dev null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에러 메시지는 남아있고 A와 B는 출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중괄호 확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괄호 확장을 사용하면 문자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루프나 반복되는 작업이 필요할 때 작업량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숫자 또는 문자와 끝나는 숫자 또는 문자 사이에 점 2개를 찍으면 사이에 반복되는 숫자 또는 문자를 채워줍니다. 두 번째 예시의 경우를 보면 마지막에 점 2개와 숫자 3이 붙어있는 형태인데요. 이는 1부터 10까지 출력하되 3씩 증가시키며 출력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시를 보면은 콤마로 구분지어서 문자열들을 출력하거나 특정 공통되는 문자열 뒤에 붙여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디렉토리와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expansion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디렉토리와 파일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디렉토리의 경우 중괄호 안에 1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면 숫자를 적용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홀수 숫자만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경우 중괄호 안에 원하는 문자열들을 콤마로 구분해 넣었고 그 결과 3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문을 작성하여 파일 안에 문자열을 저장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ls 명령어와 cat 명령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헬로 파일 5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고 그 안의 값들도 정상적으로 저장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배시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쓰이고 또 중요한 개념인 리디렉션과 중괄호 확장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